한양대병원 신경과의 오기욱입니다. 항상 하던 주제라서 여러 번 들었던 분도 계시지만 저희 환자분들 특성상 투병기간이 좀 짧은 편이고 그래서 또 새로운 환자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라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루게릭병의 시기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저희 루게릭 클리닉의 강의들은 동영상으로 한양대병원 홈페이지야 한양대병원 루게릭 클리닉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고, 가장 최근 것들이 작년 연말에 했던 새로운 치료제라든가 또 김승현 선생님 Q&A 같은 내용들이 있고, 김영선 교수님이 진단 관련된 내용들, 김영기 선생님의 치료제 개발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 주제에 대해서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검색어를 한양대병원 루게릭만 쳐도 이렇게 동영상이 검색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들은 첫 번째는 이제 루게릭병이 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요. 루게릭병의 진단 과정, 진단 이후에 어떤 경과를 갖는지, 시기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시간 순서대로 진단부터 관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은 운동신경 세포가 망가지게 되는 병인데, 운동신경 세포는 뇌에서 시작하는 상위 운동신경 세포가 있고요. 척수에서 시작하는 운동신경 세포가 근육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사람 몸이 움직이려면 근육이 수축을 해야 하는데, 뇌에서부터 척수를 통해서 조절을 하면서 사람이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 세포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제 기능을 잃으면서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이 되고 숫자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콩나물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뇌에 있는 이제 신경세포체라고 해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물질들이 다 모여 있어서 이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영양소나 노폐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줄기가 되겠고, 이 줄기는 신체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긴 세포에 해당됨으로써 운동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이 신경을 통해서 왔다 갔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신경은 콩나물들이 여러 다발이 있듯이 그 신경세포들이 다발을 이루어서 하나의 신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청장년기를 거쳐서 노인이 된 다음에 신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이런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퇴행성 질환들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은 다 똑같이 겪지만 비정상적인 노화로 인해서 이 기간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루게릭병 환자분들도 청장년기 시기에는 다 학교 생활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가족도 다 꾸리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나이가 한국 같은 경우 60세 전후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체 증상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서 불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신체 기능이 다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삶을 끝마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파킨슨병과 같은 다른 신경계 퇴행성 질환들도 특정 부위의 기능들이 더 빠르게 노화되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대표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10만 명당 한 1.2명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1년에 저희 5천만 명 기준으로 해서 한 500명에서 한 6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진단시 나이가 한 61세 정도가 되고 남자가 1.6배 정도 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은 한 50개월이라서 한 4년에서 5년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게릭병의 진단의 원칙은 근력이 떨어지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특징적인 증상이 팔, 다리를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근 위축이라든가 뻣뻣함, 강직 증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신경계통의 질환들을 다 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루게릭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루게릭병의 근본적인 병소 부위는 운동신경 세포의 세포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병으로서, 암 진단도 결국은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해서 무슨 덩어리가 발견됐더라도 결국은 병리적으로 암세포가 확인돼야지 확진이 되지 않습니까? 루게릭병도 마찬가지로 운동신경 세포가 망가져 있는 것들이 병리적으로 확인돼야지 확진인데,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분들한테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 조직을 떼어내서 운동신경 세포가 망가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lou 게릭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나서 신중하게 진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단 과정도 복잡하고 좀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lou 게릭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힘이 빠지는 증상이 되겠지만, 힘 빠지는 증상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생기는 증상은 아니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정신과 관련된 증상들 중에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 그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신체 부의 통증 같은 것들이 초기보다는 중기, 후기로 갈수록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호흡곤란이라든가 배뇨장애, 신분비 과다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변비도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생길 수 있는 흔한 증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 이상증도 흔하게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욕창 같은 것들이나 가려움증 같은 것들도, 피부 관련된 증상들도 흔하게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lou 게릭병 진단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뇌와 척수를 통해서 관련된 신경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뇌나 척수에 다른 질환들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말초신경과 근육 관련된 이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들이 망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로 내분비 질환이나 교환성 질환 같은 다른 질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금속 검사 같은 것들도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고, 암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들이 신경을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양대병원 같은 경우는 흉부와 복부 CT를 통해서 암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치매 증상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환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인지기능 검사 같은 것들도 진행할 수가 있고,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전자 이상은 대물림되는 유전병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분자 진단 방법들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대물림되는 유전병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의 이상으로 인해서 병의 특정 부분을 기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lou 게릭병 치료제가 범용성이 있는 치료보다는 맞춤형 치료로 해서 유전자 치료 같은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을 미리 해두시면 혹시나 이제 다른 새로운 임상시험이나 치료제 개발을 할 때 치료 대상에 포함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ou 게릭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아주 드문 유전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감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 조금, 아직까지는 비보험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드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ou 게릭병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가장 흔한 이름이고요. 병원을 가보시면 운동신경세포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lou 게릭병 등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게 되고, 그 외에 진행성 연수마비라든가 원발성 측삭경화증, 진행성 척수성 근육위축증, 척수성 근위축증,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운동신경세포가 주로 망가지는 병들에 대한 표현들이고요. 한양대병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lou 게릭병의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이 돼서 이제 ALS라고 하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흔하게 접하지 못한 이름들에 해당되는 환자들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진단에서 세부 명칭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그냥 lou 게릭병과 비슷한 병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ou 게릭병의 진행 경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운동과 관련된, 근력과 관련된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른 암이나 심폐질환과는 좀 다른 경과를 보이게 되겠죠. 초기에는 이제 증상이 거의 경미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환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멀쩡하게 이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 본인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게 되겠고, 중간 정도가 되면 전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히 뭐 식사라든가 이동이라든가 걷는 것들, 옷 입기, 그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혼자서 움직임이 없고 침상에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와상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루게릭병 환자일지라도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한양대병원에 내원했던 환자 중 신체 기능 점수가 어느 정도 길게 확인됐던 1,400명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처음 시작은 똑같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천천히 진행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어떤 분들은 아주 빠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쪼개서 한번 살펴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빠른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특정 시기에는 빠르게 진행했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게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왔을 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진행이 빠르다, 어떤 분들은 좀 진행이 느릴 것 같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환자의 진행이 빠를지 느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렇게 진행 경과가 다른 이유로는 타고난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인 배경이 다를 수가 있고, 발병 나이도 어린 나이에 생긴 분들이 진행이 좀 느린 편에 속하고요. 나이가 좀 많아서 신체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루게릭병이 발병을 하면 진행 경과가 좀 빠른 경우가 있고, 또 발병 부위 같은 경우는 말하는 기능, 숨 쉬는 기능과 관련된 구마비 증상이 처음 시작된 분들은 신체 기능이 좀 더 빠르게 나빠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인자라든가 기본적으로 환자가 이제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지 여부들,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면역 반응의 차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개인별 차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